행복학개론 나의 행복 좌우명 목차 1. 공자 멈추지 않으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공자 인생은 평탄할 때도 있고 굴곡이 심할 때도 있다. 3. 소크라테스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라.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개선할 수 있다. 4. 소크라테스 책을 자주 읽음으로 자신을 성장시켜라. 책을 읽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아주 힘들게 얻은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멈추지 않으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구 선정 이유로는 대한민국에서는 나이에 따라 해야 하는 일이 정해져 있으며 몇 살에는 이것을 시키고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람마다 저마다의 속도가 있다는 생각에 문구를 선정했습니다. 나의 상태, 불안정, 앞으로의 계획, 포기하지 말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인생은 평탄할 때도 있고 굴곡이 심할 때도 있다. 문구 선정 이유로는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싶어서 선정했습니다. 나의 상태, 굴곡이 있을 때마다 힘들다. 앞으로의 계획,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부정적인 감정도 유연하게 대처하기.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라.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개선할 수 있다. 문구 선정 이유론 요즘 타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원치 않는 정보나 말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아 문구를 선정했습니다. 나의 상태,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 앞으로의 계획,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준비를 해야겠다. 책을 자주 읽음으로 자신을 성장시켜라. 책을 읽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아주 힘들게 얻은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정 이유, 책을 자주 읽어야 하는데 읽기 귀찮고 책보다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선정했습니다. 나의 상태, 책 1년에 한 권 읽는 정도이다. 앞으로의 계획, 솔직히 일주일에 한 권 읽겠다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한 달에 한 권 읽는 것을 목표로 책을 읽어야겠다. 소감, 행복한 삶이라고 했을 때 뭔가 정말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매일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이 맞다. 삶이 매일 행복하지는 못해도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혹자입니다. 제가 선택한 인물들은 예수,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문구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상대방의 공격이나 악의에 대하여 복수하지 않고 관용과 사랑으로 대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게 되어 이 문구를 선택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이 문구를 보았을 때 실천이 쉽지 않은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 역시도 실천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한테 부정적 행동, 감정을 가진 상대에게 이유를 묻지 않고 사랑과 관용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문구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진정한 부와 행복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저 또한 욕심이 많고 한순간은 만족할 수 있어도 욕심이 계속 생겨나는 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적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구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사람마다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고통을 존중하며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존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타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소감으로는 평소에 지나가던 말로만 듣던 말씀들을 행복학개론 강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많은 성인들의 가르침을 간접적으로나마 받을 수 있었고, 평소 저의 생각, 행실들을 돌아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행복학개론 강의 시간 동안 더욱 집중하여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학개론 나의 행복 좌우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래자동차공학과 김민서입니다. 제가 선택한 인물은 공자, 석가모니, 칸트, 러셀입니다. 첫 번째로 공자의 행복론 중 인생은 평탄할 때도 있고 굴곡이 심할 때도 있다. 또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도 있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선정한 이유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은 언제나 유동적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서 행복하다면 언젠가는 불행한 일이 닥쳐 슬픔과 함께 굴곡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행복에 지나치게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동시에 불행한 일이 찾아와도 크게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현재 저는 준비하고 있는 여러 시험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스스로에게 나는 행복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회의적으로 답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더욱 스스로를 믿기로 다짐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도 순간이고 언젠가는 좋은 결과라는 행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칸트의 3가지 행복론을 선택하였습니다. 첫째, 어떤 일을 할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 어떤 일에서든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이를 선정한 이유는 칸트가 주장한 3가지, 어떤 일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마음을 나누고 모든 일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간단하지만 행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3가지 법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 시험 준비로 지쳐 있지만 칸트의 행복론에 따르면 행복한 상태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활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모든 일에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간단하지만 확실한 칸트의 행복론을 모든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3가지 중에서도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행복의 절반만큼은 가까워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버트런드 러셀입니다. 러셀은 누구나 행복할 수 있고 스스로 노력함으로써 행복을 획득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의 내면 세계를 통해 어떠한 불행도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용기가 있다는 것, 밝고 명랑한 인생관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러셀이 말하는 현대에 있어서 중요하고 일반적인 불행의 원인 중에 여러 개를 겪었지만 이를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러셀의 행복론이 가장 현실적인 행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을 주는 외부적인 요인을 겪고 있고 피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극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석가모니입니다.
사실 저는 조부모님 때부터 오랫동안 불교를 종교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와 관련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아래의 사진들도 제가 직접 찍거나 소장하고 있던 사진인데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저의 가치관과 가장 가까운 인물도 석가모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발표에서는 석가모니의 멸성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멸성제는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며 없앤 상태가 열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를 선정한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가장 일치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은 누구나 외롭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 또한 다른 의미에서는 고통이며 이는 삶에서 언제나 함께하고 이러한 고통을 없애며 살아가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멸성제와 유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는 공부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금 지쳐있고 외로움으로 느끼기도 하지만 이를 크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외로움을 감옥이라고 여기고 어떤 이는 손을 내미는 문으로 삼기도 합니다. 같은 고통도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지며 현실을 바꿀 수 없으면 나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외로움을 괴롭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마음을 보는 창으로 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진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은 아니지만 저의 행복 가치관에 가장 좋은 영향을 준 글입니다. 가수 김창완의 아침 라디오 엽서인데요. 제가 평소에 보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다지는 사진입니다. 이 글에서는 행복을 날씨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내용이 행복학개론 수업에 어울리는 사진인 것 같아 모두와 공유하고 싶어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학개론 6조 김재섭입니다. 제가 선택한 명언들에 대해서 목차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3개 계공 아당한지, 두 번째 정진, 세 번째 사랑받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부터 사랑해보자. 네 번째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내부에서 찾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을 타인들 속에서 찾는다. 첫 번째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3개 계고 아당한지입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며 의미는 이 세상에 오직 나만이 존귀하고 3개가 고통 속에 있으니 내가 마땅히 평안케 하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 이유는 처음 문구를 접했을 때에는 나를 제외한 존재는 다 하찮다 라는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뜻을 찾아보니 이미 다른 이들도 나처럼 편안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자신처럼 편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 생활에 적응이 되지 않은 아주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노력으로는 제가 지금 편안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저랑 있을 때 편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기대고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저 혼자서 어떻게 나아갈지 깨닫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 여유가 생기면 제 주변 사람들도 여유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진입니다. 정진의 의미는 순이라고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부지런히 닦아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 이유는 제가 유튜브로 접한 이용승 보디빌더 선수로 인해 정진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용승 선수의 좌우명이 정진이며 한계에 도달할 때 항상 정진을 외치는 것에 감명을 받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상태는
헬스를 꾸준히 하고 있고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꾸준히 한다고 체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한다고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운동을 할 때 체력의 한계와 부상을 당하며 공부를 할 때에는 집중도가 낮고 의욕이 낮은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저 또한 계속해서 정진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한계에 도달해도 계속해서 부딪혀 볼 것이며 공부 또한 집중도가 낮지만 시간을 선정하여 조금씩 늘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룰 때 꾸준함을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겨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공자가 말한 사랑받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부터 사랑해보자 입니다. 제가 이 문구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항상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마다 나를 먼저 다시 사랑해보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저 자신보다 남에게 좀 더 의존하게 되었는데 강의를 들으며 이 문구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저를 사랑하고 있는 정도는 10 중에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를 먼저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생각해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자존감이 낮은 분들에게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며 저 또한 계속해서 자존감이 낮아질 때마다 사소한 행동에 저에게 칭찬을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내부에서 찾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을 타인들 속에서 찾는다. 제가 선정한 이유는 강의 시간에 공자 명언에 대해 배우며 현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았으며 저에게도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자존심이 강하여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남한테 찾으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남에게 의존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남에게 찾는 것이 아닌 먼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나를 돌이켜보고 상대방이 남에게 잘못을 찾을 때에는 지적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알려주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강의 후 느낌 소감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행복에 관련된 내용이라 쉽고 간단할 줄 알았었는데 행복에서도 많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인물들의 명언들을 배우면서 삶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강의 중 교수님께서 명상에 대해 강조를 해주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급하고 빠르게 처리를 해야 하는 성격인데 명상이라는 시스템을 갖추면 자신의 생각과 앞으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많은 방안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효율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